그러니까 두바이는 애초부터 석유를 갖고 먹고 산다는 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971년에 국가를 시작할 때부터 아예 석유는 국가 발전에서 나라를 발전하는데 기본 단위로만 쓰지 더 이상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석유 외에 뭘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금융, 부동산, 그리고 항공을 한 거죠. 항공 여행을.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두바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혁을 하고 있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소스를 계속 개발을 하는 거예요. 두바이는 성공한 모델이죠. 근데 이 모델이 다른 나라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지금의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왕, 아부다비의 국왕이 왕세 제1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50년이면 우리 UAE가 마지막 석유 수출배를 보낼 텐데 그 석유 수출배를 떠나보내면서 우리가 울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우리는 웃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 경제 산업으로 바꿔야 된다. 다국적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KF-21, FA50, 천궁2 등 항공무기가 중동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K9 자주포도 그렇고요.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물건들이 국방 산업에서 인기를 있는 이유는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한테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왜 기술 이전을 달라고 그럴까요?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국가 브랜드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요구해도 여긴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물건을 독일제하고 한국제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독일제를 사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걸 팔아야 되니까. 분명히 우리가 좋다고 아무리 선전을 해도 상대방이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독일이라는 이름값이 있고 한국이라는 이름값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차가 두 대가 있다. 가격은 같다. 하나는 독일제고 하나는 중국제다. 그런데 모든 자동차 평론가가 이 중국제가 모든 면에서 낫다고 한다. 어떤 거 살래? 독일제 산다니까요. 그게 국가 브랜드예요.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로 팔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고. 기술 이전이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기술 이전 안 해줘요. 독일은. 그런 나라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공위성 사업할 때 그랬어요. 인공위성 사업할 때 UAE가 일본한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일본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하고 안 했습니다. 이건 UAE의 맘입니다. UAE 사람들이 일본한테 그랬어요. 왜 우리가 니네들하고 안 했느냐 아니? 니네 기술 이전 안 해준다고 그랬다. 근데 한국이 한다니까 한국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하고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인공위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은 70%는 한국 기술, 30%는 UAE 기술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성공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이 사람들 나사랑 합니다. 그래서 우주산업이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또 뛰어넘는 거죠. 항공은 뭔가 약간 팽당한 기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물건이 요구를 할 때는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거. 우리는 팔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단속을 해야죠. 중동 가고 할 때 우리 기업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데 중동은 분명히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5개 갖고 있으면 우리는 1개 정도 주려고 그러는데 그건 2개 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정부가 이제 그런 걸 우리 기업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적은 K방산 수출 시 특히 아랍 국가랑 이란 간 잠재적 갈등 사안들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나 기업이 가져야 할 외교적 윤리적 자세는 좀 뭘까요? 어차피 안 팔 건 아니잖아요. 조용히 지도새도 모르게 굳이 우리 말로 판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상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공격용 무기일 때는 좀 불편한 게 많아요. 방어용 무기는 할 말이 있는데 공격용 무기는 최근에 이제 이란 인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이란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한국이 많은 무기 시장을 파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무기로 공격을 받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못된 나라다.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거 좀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런 얘기를 충고를 하더라고요. 예, 이란의 고위 인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안 팔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는 항상 무기 판매할 때는 조용히 지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 변화와 전망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난해 중동 순방했잖아요. 사우디, 카타, UAE 갔는데 성과와 의제는 뭐고 특히 시리아 제재 해제 결정은 어떤 변경에서 이루어진 걸까요? 사실은 이제 먼저 그 아랍 국가에 갔었을 때 이번에 가장 큰 소득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르게 아랍 국가의 선생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꼭 아랍 국가가 가지고 훈계하는 발언을 했어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되냐, 민주주의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했어요.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무함마드 빈 살만에 대해서 계속 만나기 전도 욕도 많이 했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가가지고 정말 실용적으로 나는 아랍 국가 가르치러 온 거 아니다. 아랍 국가하고 좋은 관계 맺으러 왔고 지금 아랍 국가들이 발전한 거 보면 아랍식으로 너무 잘했다.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를 바라보는 눈이 다 뿅뿅뿅 사랑의 하트가 생겼어요. 아, 얘 진짜 뭐 안 해?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네? 예, 그러면서 아랍 국가와 같이 간다. 역시 비즈니스맨. 예, 비즈니스맨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이 불편하게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트럼프가 비록 우리가 네탄야후 총리가 이스라엘 왜 방문 안 하느냐, 이스라엘 방문해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거를 굳이 모른 채 하고 갔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미국이 이제 다시 중동으로 돌아오는구나. 아랍 국가들과 저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안심을 한대요. 미국이 다시 중동에 돌아온다. 그동안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나쁘지 않다 이거죠. 중동에 들어온 게 이스라엘은 왜 나쁘지 않나요? 어차피 들어오면 이스라엘을 미국이 버리진 않을 거니까. 이스라엘과 뭔가를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오히려 네탄야후 쪽에서는 이스라엘 안 온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는데 이스라엘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시 중동에 개입한다는 얘기고 그건 우리 이스라엘로서는 좋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동을 중요시 생각한다는 거니까. 미국이 시리아 제재를 해제하면서 얻는 이익, 아랍 국가들이 시리아를 포용하려면 그럼 진짜 아랍 국가들이 시리아를 포용하려는 이유는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그동안 불문율처럼 있는 거죠. 이란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제일 불편했던 게 이거예요. 시리아나 이라크는 전부 다 아랍 국가들이거든요. 아랍어를 쓰는 국가입니다. 이란은 아랍어를 쓰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시리아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온전하게 이제 시리아가 이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아랍 국가들이 이들에게 영향을 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사실 이제 트럼프를 설득한 것도 있어요. 트럼프는 사실 시리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아랍 국가들이 설득을 했고 또 트럼프가 시리아의 제재를 해제하면서 시리아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먹고 살 길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고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를 포용해서 궁극적으로 이란이 아랍 국가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거죠.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미국이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하기 위해서 아랍 국가들 간에 AI 등 관련 미래산업 협력 강화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전략 효과랑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는 없나요? 기술 유출을 지금 미국 언론이 많이 하죠. 미국이 중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온다고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미국이 오네? 그러면 야, 뭐 중국 뭐 나가 엄마 이렇게 안 할 거거든요. 아랍 국가들은 지금요 우리하고 손을 잡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도 상관없다. 어느 나라 상관없다. 우리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들어오면 미국도 하는데 그렇다 미국과 한다고 해서 중국 버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AI의 가장 큰 캠퍼스는 미국 밖에서 아부다비에 짓는다고 그러는데 UAE에다가 저기 미국 언론들은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중국과 중동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 결국 미국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근데 미국은 그 AI가 너무나도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에도 AI가 되게 중요할 텐데 아랍 국가들에게 AI 관련된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랍 국가들이요 AI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활을 건다 해서 트럼프가 안 줘도 되잖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미국으로 묶어주려는 거죠. 더 중국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꾸만 가까이 가니까 한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조금씩 중국과의 관계를 약간 멀리 한다기보다도 이제 속도를 조정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조금씩 중국과의 관계 했던 속도를 약간씩 늦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은 지금 AI 사활을 걸었어요. 우리도 지금 AI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전 세계 다음 먹거리는 AI거든요. AI가 만약에 안 되는 나라는 반도칩을 못 만드는 나라하고 똑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차기 먹거리는 AI가 될 겁니다. 해야 돼요. 교수님도 AI를 많이 활용하시나요? 뭐 저희들이 문과에서 활용해봤자 뭐 저희들이야 AI 그 서치 엔진 많이 활용하죠. 근데 확실히 놀라워요. 작업 효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주로 어떤 거에 좀 많이 활용하시나요? 급하게 찾아볼 때 많이 하거든요. 근데 AI가 가끔 속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챗 GPT를 많이 쓰거든요. 챗 GPT한테 뭐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틀리면 근데 내가 알고 그냥 이건데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 AI가요. 이게 답을 주겠다라는 강박한 힘이 있어가지고 얘가 거짓말을 해요. 그건 요즘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선생이 할 역할은 뭐냐? 결국은 AI가 거짓말하는 걸 잡아내는 게 우리 작업이다. 그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런 중동이나 이런 쪽에 굉장한 전문 지식이 있는데 AI가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뛰어난 자료. 저 학생들한테 솔직히 요즘 그래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긴말 시험 본다고 그러면서 저는 긴말 시험을 앉아서 보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문제를 주면 생각해가지고 자기 답 써오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챗 GPT를 보냐, 딥식을 볼 것이냐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한테 얘기합니다. 다 봐도 좋은데 카피하지 말아라.
그걸 참고만 하고 네 말로 써서 생각을 해라. 나는 그거를 난 내 문제에 관계된 걸 내가 다 찾아볼 거다. 다 읽어볼 거니까 챗GPT 괜히 카피 앤 페이스트 했다가 나중에 봉변당하지 말라. 그거 걸리면 내가 F 준다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근데 그게 구별이 가능한 수준인 거야. 예를 들면 뭐 챗GPT, 저도 챗GPT 제미나이 쓰는데 이걸 딱 던져서 여러 가지 명령을 줄 수 있잖아요. 요청사항이든 뭐 지시사항이 주면 뭐 이 친구가 말투도 바꿔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딱 줬을 때 이게 교수님이 찾는 조건값과 이 친구가 찾는 조건값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말투도 다르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이 친구가 적었는지 이게 AI가 찾아서 정리한 건지를 와, 이게 분석이 네, 일단 가장 그 게으른 학생들은 금방 찾아요. 거기에 지워야 될 걸 안 지우고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요. 뭐예요? 뭐 이게 별표 같은 거. 아, 네, 나 이런 거 그것까지 같이 들어온 학생들은 금방 찾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저는 이제 주로 그 영어 시험을 많이 보거든요. 네. 영어권 애들이 많이 쓰는데, 이건 도저히 이 문장은 아닐 것 같다는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94%의 선생들이 못 찾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대학에서도 요즘 이제 종이 시험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에요, 사실은. 너무 잘 만드니까, 얘네들이. 요즘은 또 챗GPT나 이런 거에서 도표까지 만들어 드릴까요?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각적인 자료까지 만들어 주잖아요. 중동 산유국의 미래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석유시대의 종말이 언급되지만 신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가 관건일 텐데 사실 요즘에 또 뭔가 좀 느려지는 부분들이 있죠. 중동 산유국도 자국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고 대비하고 있나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네. 전 세계 에너지에서 그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된다고 그러네요. 다른 에너지도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 쓰는 용도가 더 그 화석연료를 쓰는 나라들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고 산유국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산유국들은 나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석유를 안 쓰는 세상이 완전하게 안 쓰는 세상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간의 그 희망 섞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 카타르의 국영 석유 회사의 사장들이 몇 년 전에 60%까지는 쓰지 않겠느냐, 전 세계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100%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차라리 화석연료에서 생산할 때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전 세계는 지금 안 쓰는 방향으로 간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산유국들로서는 그동안에는 100을 팔았는데 이제는 뭐 최소한 60%밖에 못 팔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산업 다각화고요. 산업 다각화라는 것을 말이 좀 뭐 무거우니까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석유 아닌 걸로 돈을 벌겠다. 지금까지는 돈을 버는 소스가 석유밖에 없었는데, 석유하고 가스 이렇게 에너지밖에 없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거로 버는 거를 다각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요즘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손흥민 선수를 지금 자꾸만 데려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간다, 뭐 높은 연봉을 받고 간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다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사우디 축구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사우디 축구 시청자들이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또 GDP가 늘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비석유 부분의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그게 이들 국가들의 특징이고, 거기서 지금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미래의 AI입니다. AI로 부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저 UAE 두바이가 또 비석유 부분 산업 다각화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데 다른 중동 산유국들이 두바이 사회에서 얻을 교훈과 한계는요? 그러니까 두바이는 애초부터 석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UAE에 가지고 있는 석유의 4에서 6%밖에 두바이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바이는 애초부터 석유를 갖고 먹고 산다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971년에 국가를 시작할 때부터 아예 석유는 국가 발전에서 나라를 발전하는데 기본 단위로만 쓰지 더 이상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석유 외에 뭘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금융, 부동산, 그리고 항공을 한 거죠. 항공 여행을.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두바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매일같이 변혁을 하고 있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소스를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걸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두바이는 성공한 모델이죠. 근데 이 모델이 다른 나라들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막말로 해가지고 무함마드 빈 살만이 네온 프로젝트를 할 때도 많은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지금 두바이처럼 하려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이 야, 두바이를 뺏기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두바이가 보여주지 못한 걸 하겠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프로젝트를 내놨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가려면 석유값이 받쳐줘야죠, 당분간은. 근데 지금 유가가 뭐 $60대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 지금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의 네온시티 프로젝트가 최근 규모 축소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는데 이 성공 과제랑 국제 유가 변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요, 이 산유국들은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예상 유가를 만든 다음에 예상 유가 얼마에 기존한 것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까타르 같은 경우에 가장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까타르는 예산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예산은 우리가 유가를 얼마 될 거라는 거 계산해서 거기에 맞춘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우디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사우디가 예산을 발표하면은 학자들이 사우디 예산이 지금 내년 유가를 얼마나 예상을 했는지를 추측을 해내거든요. 근데 보통 80달러는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우디아라비아가 재정 균형 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재정 적자가 안 나려면 얼마가 되는지를 항상 여러 기관들에서 예측을 하는데 보통 95달러는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유가가 65달러지 않습니까? 석유 1바렐당 30달러씩 손해가 나는데 앞으로 이 네옴을 할 프로젝트를 어떻게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네옴 프로젝트와 관계된 거, 뭐 엑스포 관계된 이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거를 충실하게 잘하겠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군더더기 빼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거, 앞으로 향후에 국제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거 무엇인가, 거기에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규모가 커지나 작냐가 자국의 뭔가 노력도 있겠지만 본인들 컨트롤할 수 없는 국제 유가랑 관련이 국제 유가.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들이 유가에 언제까지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유가에 벗어나서 탈석유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2009년에 지금의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왕, 아부다비의 국왕이 왕세제일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50년이면 우리 UAE가 마지막 석유 수출배를 보낼 텐데, 그 석유 수출배를 떠나 보내면서 우리가 울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예, 울고 있다는 얘기 큰일 났다는 거고, 웃고 있을 때는 이제 뭐 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필요 없다. 예,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웃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 경제 산업으로 바꿔야 된다. 다국적 그 얘기를 한 겁니다.